안녕하십니까. 마산창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입니다. 요즘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일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영상 많이 못 찍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동안은 제가 댓글만 달아드리고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어제 한 분이 이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글로 쓰기는 조금 뭐랄까 전달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한번 찍어 봅니다. 일단 유류분 제도라는 거는 이제 내가 원래 받을 이제 살아 생전에 이제 피상속인께서 증여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그 상속분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소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참 많은 사건을 다루어 봤었는데 가액배상 청구, 뭐 지분 이전 청구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이 해봤어요. 여튼 그런 소송인데 그 이제 시대와는 조금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다들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은 소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많은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견해를 밝힌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으나 제가 순수 법무사란 직업을 떠나서 법무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름 법률 전문가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유류분 제도는 사실 확실히 그 양과 음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제 유류분 제도의 그 기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상속분이 이제 공평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상속인들에게 이제 상속분을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은 상속분이 상당히 공평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피상속인이 즉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줬을 뿐인데 그거를 또 다른 제도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옳으냐. 특히 지금 요즘은 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누군가를 부양한다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부모님하고 또는 뭐 피상속인하고 평생을 등 돌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 거 내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피상속인의 그 주고 싶어하는 본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그 의지를 관철시켜 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 열심히 막바지에 역시 열심히 부모님을 부양했는데 불구하고 알고 보니 부모님의 그 심신미약 또는 약간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다른 자식들이 미리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거는 유류분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린 거죠.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피상속인 즉 증여자이자 피상속인의 그 의지를 관철시킬 것인가 또는 그런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재산을 먼저 빼돌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건 저울질의 문제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제 견해는 마지막에 밝히겠습니다. 최근 추세가요, 그 유류분 제도보다 이제 유언자 또는 증여자의 그 의지를 관철시켜주자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비록 하급 심판례지만 지금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언을 대용해서 이제 땅을 다른 제3자에게 맡겼다가 사후에 내가 주고 싶은 상속인에게 넘겨준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유언 대용 신탁으로 인해서 재산이 넘어갔다면 그건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있어요. 많진 않아요. 물론 이제 하급심 판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조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말 이 법률적인 뭐 뉴스나 또는 대법원 사이트 뭐 이런 걸 쉴 새 없이 들락날락 거려야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지금 누적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판 들어갔죠. 궁극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인데 지금 이번에 유류분 제도는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의 견해도 유류분 제도는 사실상 지금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제도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명과 암은 있는 거예요. 그 증여자와 피상속인의 그 유언 이런 것들을 그런 의지를 관철시켜 주는 건 분명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명일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상태를 이용하거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져가는 것 그거는 솔직히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물론 의료계 쪽에서는 많이 귀찮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법원에다가 신고하는 그런 신고를 함으로써 성년 후견인을 즉각 이제 선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유류분 제도는 사실상 없어도 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즉 유류분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 제도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물론 그런 제 견해가 지금 저한테 일을 맡겨주신 분들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물론 지금 그 유류분 하고 있는 사람들 신청할 사람들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은 보장을 해줘야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보완책이 뭐였죠? 바로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아무리 경도라 하더라도 이제 의료 측에서 법원에다 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성년 후견에 대한 심판을 직권으로 조금 원활하게 해줄 수만 있으면 어차피 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제 후견인이 이제 후견 받을 사람의 재산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가족들이 성년 후견에 이제 후견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가족들이 다 법원에 이제 심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한 사람이 되든지. 정말 동의가 안 되고 서로 뭐 다툼이 크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 후견인이 나서서 재산을 보전해주는 그런 절차가 좀 제도화될 수만 있다면 저 유류분 제도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류분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준비가 된다면 그때까지의 기간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없앨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어쨌거나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제도다. 특히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없애기보다는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보완책의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바로 성년 후견인 심판을 직권으로서 이제 치매 등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기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심신미약과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빼돌리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저의 대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조금 제가 괘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유류분 청구를 지금 소송 걸린 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일의 문제인 거고 저는 제 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그걸 해결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유류분 제도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완할 수 있는 대안만 존재하다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만 있다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산차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